누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하는 디딤돌의 리더 세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항상 여기저기 무료 특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 방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우리 강사를 빨리 모셔서 최대한 압축되게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강사님은 정말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게 저희 디딤돌이 MKYO 학생 출신으로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새벽 기상이. 그런데 우리 MKY에서 스마트 스토어 하면은 바로 화용 언니예요. 그래서 우리 MKY의 그 정말 스마트 스토어로 스타 강사이신 화용 언니를 모시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엔잡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3개나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스마트 스토어 그중에 하나에서 매출이 2,200만 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아니라 3년 동안 해서 이루어진 매출이에요. 엔잡러까지 하면서 3년 차에 매출을 2,200만 원까지 하는 현장에 살아있는 분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런 노하우를 오늘 여기에서 대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실 때 우리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맞춰서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뜨거운 박수 주실 거죠? 자, 모시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실 화영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가찬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 자꾸 넘어가네요. 천천히 하세요. 만나게 네. 돼서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화영 언니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화영 언니라는 아이디를 쓰게 됐거든요. 왜 썼냐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영 언니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한 지 한 몇 년 됐네요. 몇 년 됐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직장을 되게 많이 옮겼어요. 직장을 10번 이상 옮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 끈기가 부족한 저도 스마트스토어를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인스타그램 1만 5천 팔로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예요. 제가 처음에 2020년에 온라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시클 혹시 아세요? CIO 가정 그 가정에 제 시클 2기잖아요. 시클 2기고 그때 그 학장님한테 받은 노트북이 이거예요. 시클 2기하고 3기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몇천 명 중에 어, 상위 몇 프로? 상위 0.1%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선물이 있었거든요. 3등이나 5등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2020년에 김미경 학장님한테 받았어요. 이거 노트북을.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MKYU에서 스마트스토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PS팀에서 스마트스토어 강사를 했는데 PS팀이 뭐냐면은 PS팀은 중국의 배대지예요. 저는 원래 처음 시작한 게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했던 게 구매대행이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구매대행 그 배대지 사장님이랑 잘 알고 배대지 사장님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스토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스마트 스토어 스터디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모집을 개인적으로 해서 인치님들이 자꾸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1년에 한 몇 번, 두세 번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 중에서 2개의 스토어가 파워 등급인 스토어를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파워 등급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파워 등급이 뭐냐면은 3개월 3개월 동안의 매출 합계가 800만 원 이상인 스토어이거든요. 이거를 2개나 제가 꾸준하게 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의 여고에서 직업인 특강 강사로도 저는 활동을 했었고요.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면은 현업은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직장인으로 근무 중에 있고 저는 임상병리사예요. 혹시 임상병리사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시는군요. 임상병리사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소변검사, 피검사, 심전도 이런 게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의 그 데이터를 의사한테 보조적인 자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 경력이 2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빠른 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죠.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가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벌이를 해도 살림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 평균 은퇴 나이가 49.6세라고 해요. 지금 그 은퇴 나이에 가까워진 분도 있을 거고, 은퇴 나이를 넘어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노후가 되게 길잖아요. 거의 100세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이후에 느껴지는 체력적인 한계가 저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40대 이후에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직장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물가는 사실 계속 오르는데 고정비는 늘어만 가죠. 그리고 진짜 월급비만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월급은 거의 안 오르는데 물가는 너무 많이 이제 체감하는 게 되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국민연금이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데 우린 과연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느낌을 좀 절망감이 빠질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스마트워로 어, 이제 추가 수입이 있어서 잘 살고는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친정 엄마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흉추 골절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6월에 오래된 빌라 점검에 가서 또 척추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한 곳은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신경을 누르고 있어 걷기가 힘드실 정도로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66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계속 아팠어요. 오랫동안. 그냥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들은 것뿐이고 계속되는 병원비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이제 추가 수입이 최소 300만 원. 저는 이제 과장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소로 잡은 거예요. 제일 조금 나올 때 최소 추가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는 있거든요. 음,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수입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의사가 이제 어머니가 골절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쓰라고 해서 침대를 사드렸고요. 실제로도 돈 주는 단위가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주는 게 좀 자랑이긴 한데 거의 다른 형제들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형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먹거리, 요즘에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우리 식비가 거의 한 100만 원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가 있게 되었고 공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죠. 저희 딸이 미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나 사면은 되게 비싸요. 미술을 이제 전공하지는 않는데 그런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취미로 하라고 좀 사주고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휴가를 저희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제주도나 해외 이런 곳도 여건이 되면 충분히 시간만 허락하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간간히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언제든지 저는 사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언제든지 그만둬도 저는 두렵지가 않은 스마트스토어의 추가 수입으로 인해서 네,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고 스마트스토어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의 쇼핑몰이에요. 이제 자신이 네이버의 쇼핑몰인데 온라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자유롭게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해요. 예, 저희는 이제 어, 아마 세리쌤도 그러실 거고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나의 강좌를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의 등 무형의 상품들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건이 없어도 이제 위탁으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왜 근데 스마트스토어일까요? 제가 사실 제가 사투리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스마트스토어 말고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스토어만 하는 게 아니고 쿠팡, 뭐 위메프, 인터파크, 11번가 그런 거 다 있거든요. 롯데온 그런 거 다 있어요. 지마켓, 옥션 다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스토어가 다 하나만, 쇼핑몰이 하나만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만 제가 세 개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스토어만 계속 확장, 추가 해가지고 스마트스토어를 잘하면은 네이버에서 추가 스토어를 두 개를 더 줘요. 그래서 총 세 개까지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총 세 개 다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중인 거죠. 어, 나만의 온라인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매달 돈이 나온다라면 그럼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만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스토어는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해요. 지금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여기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7년에는 이게 10조였어요. 근데 지금 2021년에는 32조고 2025년에는 70조죠. 그래서 거의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7배가 성장했어요. 7배. 근데 저도 진짜 식품을 진짜 많이 사고 있어요. 밀키트 이런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이 진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들어온다고 해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2배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스토어는 세팅 기간이 엄청 짧아요. 별도의 뭐 홈페이지 제작 기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뭐 홈페이지는 비용이 되게 들잖아요. 비용도 들고 제작 기간도 상당히 들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비용이 안 들거든요. 시작할 때. 그리고 다양한 스캔하고 배너를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넣듯이 블로그에 뭐 프로필 넣듯이 그냥 사이즈만 조정해서 그냥 딱 넣으면은 그러면 뚝딱딱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시작이 가능해요. 어떤 분이 사업자 등록증 꼭 있어야 되느냐, 뭐 사업자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청하신 분 중에. 근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 판매자로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오면 사업자로 이제 전환하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때 전환하시면 돼요. 근데 뭐 쿠팡이라든가 11번가 이런 데는 다 사업자 있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네이버만이 유일하게 사업자 등록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요. 스마트스토어는
수수료가 최소한 3.98에서 5.63%까지 그 정도고, 다른 마케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18%까지 엄청 마진이 높아요. 마진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쵸? 쿠팡 같은 경우에 10% 정도 되고, 다른 뭐, 롯데온이나 뭐, 그런 데는 한 13%, 유메프 13%, 좀 높아요. 다른 데는 다 비싸고, 좀 수수료가 엄청 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낮은 수수료도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는 또 이것까지 면제를 해줘요. 또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수수료를 아까 제가 3%에서 5% 정도 있다 했잖아요. 그 수수료까지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스마트스토어를 그래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해서 주문 관리 수수료 12개월, 매출 연동 수수료 6개월을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리고 빠른 정산 서비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좋았어요. 돈을 빨리 주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정산이 저희가 통과가 되면은 조건이 있긴 해요. 그 3개월 합계 10건 이상. 그 3개월 합계 10건이라는 거 한 달에 한 3, 4개만 팔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허들이 되게 낮아요. 조금만 하면은 빠른 정산이라고 해서 이게 돈을 빨리 주는 거거든요. 빠른 정산이 어느 정도로 빠르냐 하면은 내가 오늘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장을 만약 넣었다면은 배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돈이 들어와요. 오늘 배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돈이 바로 고객이 받기도 전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반품률이 20% 미만이고 국내 사업자 이런 거 조건만 요런 조건 되는 건 되게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다른 것보다도 사실 우리 쇼핑몰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을 빨리 주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좋아가지고 스마트스토어를 한 지금 3개째 계속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판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스마트스토어 일단 개설하셔야 되겠죠. 개설하시고 스토어를 간단하게라도 이제 스킨이나 이제 배너 제공해 주니까 그 꾸미시면 되고 그리고 소싱할 곳과 상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아무 곳에서 소싱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상품을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좋은 상품을 만약 찾았다 하면은 상품 등록하시면 되고 그 제목이 그리고 키워드거든요. 제목을 잘 써서 내 상품을 상위 노출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키워드를 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키워드까지 잘 넣었으면은 상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림이라든가 뭐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해서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제 저희 마음을 끌어야 이거를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작이 상당히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무료, 유료 마케팅이 있거든요. 이거를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외부 유입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블로그 등의 외부 유입을 이용하면은 더 좋죠. 저는 이제 스토어가 3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토어는 제가 손을 많이 들였는데 두 번째 스토어부터는 제가 손을 많이 들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하는 일이 많잖아요. 직장까지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거의 직장에 거의 10시간 가까이 매여 있잖아요. 8시간 근무고 점심시간 1시간이고 왔다 갔다 1시간 잡으면 10시간이죠. 10시간이 사실 더 넘어요. 왜냐하면 30분 먼저 가기 때문에 한 10시간 반 그 정도에 매여 있고 집에서 또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하니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스토어는 저는 외부 유입으로 쉽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지인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외부 유입으로 파워 등급, 빅파워 등급을 몇 달 만에 달성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파워 등급이 3달 만에 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빅파워 등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매출이 더 높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외부 유입으로 등급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저의 이제 성과를 잠깐 캡처를 해봤는데 2,200만 원 했던 거 2022년 10월 했던 거 한번 캡처해봤고요. 그리고 외부 유입으로 3개월 만에 저 월 매출 두 번째 스토어요. 아까는 첫 번째 스토어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스토어는 외부 유입으로 3개월 만에 월 매출 한 440만 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월 매출이 440만 원이나 났어요. 그래서 외부 유입으로 인한 매출이 95%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상품 등록을 많이 하지 않고 외부 유입으로만 매출을 끌어냈거든요. 이게 제가 월 매출 440만 원 낸 3개월 차 됐을 때 등록한 상품의 개수가 5개였어요. 5개. 5개고 현재는 상품 등록이 한 13개 정도 그 정도 한 상태예요. 그리고 3개월 차 됐을 때 제 매출 440만 원 캡처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키우는 거는 어떤 식인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희가 상품을 처음 등록하면 신규 점수를 줘요. 신규 점수를 주고 그 네이버는 인기도, 적합도, 신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상품 등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부 유입으로 플러스 하면 더 좋고 그리고 광고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스토어는 이제 외부 유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스토어만 외부 유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알아야 성공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고 네이버엔 네이버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네이버는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기도는 뭐냐면은 소비자의 뭐 구매라든가 리뷰, 상품 검색 및 조회 이거를 다 점수로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기도를 줘요. 인기도를 주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더 이제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덜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도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뢰감, 판매자의 서비스라든가 이제 판매자가 소비자들이 어떤 질문했을 때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질문하거든요. 그때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거를 다 체크해 AI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자의 서비스를 점수로 줘요. 그 상품의 품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많이 판매하고 싶어서 아니면 마진을 남기고 싶어서 가지고 저가에 좀 안 좋은 거를 높은 금액을 받고 판매한다든가 아니면은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가의 상품을 좀 가져와서 저가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품질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네이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 왜냐하면 리뷰나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예, 이게 분석을 하는 걸 걔네는 AI가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고 거래 과정의 안정성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뒷거래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합니다. 적합도는 상품이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적합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막 노출을 시키려고 좋은 키워드를 잔뜩 갖다 놨는데 상품은 그거하고 안 맞게 다른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품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적합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과 적합한 그런 상품이어야 이제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될까요?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될지 보면은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을 주문할 때는 주문하기 전에 Q&A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문해도 그렇고 주문하기 전에도 후에도 이게 Q&A 되게 많이 해요. 게시판이나 네이버 톡톡에 질문 상당히 많이 하는데 내가 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것이면은 이제 바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질문 뒤에서.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거면은 저희가 만약에 상품을 가져온 곳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때 거기서 바로 답변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 한 몇 시간 후에 답변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 답변을 해주면은, 그때까지 소비자 기다려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소비자는 다른 데서 벌써 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거 사면은 더 이제 오랫동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잘 할 수 있고, 잘,
이거를 판매할 수 있겠죠. 좋아하는 거를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성과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계절성, 이게 여름에는 뭐 시원한 음료 같은 거 판다든가 과일을 판다든가 겨울에는 뭐 핫팩 이런 거 난로 같은 거 팔 수 있겠죠. 트렌드, 요즘에는 친환경 쪽이 엄청 뜨거든요. 그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요즘 시장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친환경 제품이라면 비싸도 사람들이 사잖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 내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시장에 알록달록한 것만 막 있다고 해봐요. 화려하고 컬러풀한 거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 흑백에 모노톤으로 갖고 오면은 그게 잘 팔리겠죠. 좀 다르게 네, 좀 하면은 그게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가 돼가지고 잘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얼른 저희가 소싱해서 판매하면은 그게 잘 나가겠죠. 그리고 고관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가격이 높거나 개인 취향이나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고관여 상품이거든요. 저관여 상품은 뭐 자주 하거나 뭐 가격이 낮은 상품,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가격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내가 이 제품을 갖고 있다라면 저관여 상품도 괜찮아요. 내가 사입이라든가 이런 괜찮은데 그렇게 아니면은 가격 경쟁력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막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향이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 키워드가 많은 제품. 좀 더 쪼개어진 그런 상품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부 키워드. 그러니까 신발을 예로 들자면은 여성 신발이 신발 뭐 여성 운동화, 여성 앵클부츠 이런 것들이 세부 키워드라는 거죠.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많은 제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소싱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인데 직장인 A예요. 이분도 스마트스토어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350만 원 매출이 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외부 유입이 90% 이상이에요. 이분도 영혼 없이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기쁘게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직장이랑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게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차량 적성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이제 스마트스토어로 추가 수입이 나니까 지금은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제품을 그리고 어디서 소싱해야 될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소싱할 때 제품의 상세 페이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제품 상세 페이지가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거든요. 이게 제품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편리하긴 하겠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많이 있는지 저희가 상품을 가져오는 그곳이 생산자이면은 저희가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싸고 가져올 수 있고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뭐 세 단계 이렇게 거칠수록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조금이라도 덜 거친 그런 곳에서 가져오면 더 좋아요. 도매물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수많은 도매물 중에서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그리고 제조사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제조사를 뚫는 방법이 있어요. 제 지인이 이걸 제조사 뚫는 것을 69만 원에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차 벤더를 찾을 수도 있어요. 단계를 하나 거친 거를 그 1차 벤더를 하거든요. 단계를 두 번 거치면 2차 벤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상품을 가져오는 그 도매물이 1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2차 만약 벤더라면은 진짜 비싼 거죠. 비쌀 수 있겠죠. 두 번 거치니까 단계를 한 단계 거칠 때마다 한 2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차 벤더를 만약 찾을 수 있다면 가격 경제적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키워드,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 저희는 키워드랑 되게 친해져야 돼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는 단어나 문구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키워드를 정말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의 상위 노출의 90%가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제목. 제목이 제가 키워드를 제목. 그래서 제목을 상당히 잘 지으셔야 되거든요. 상품명을 잘 지으셔야 돼요. 상품명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 싸움이에요. 좋은 키워드를 찾으면은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직장인 B, 제 지인인데 이분도 3개월 만에 월 매출 1,500만 원을까지 달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하신 지가 지금 저희가 한 2, 3월부터 했으니까 한 7, 8개월 됐겠죠. 그렇겠죠? 6, 7개월 됐는데 지금은 매출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현재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월급보다 스마트스토어 부수입이 훨씬 많죠. 그래서 완전 진짜 이분은 완전 기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오너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리는 것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이분도 외부 유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분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그분들이랑 톡으로 축하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릭을 하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올까요? 클릭이 이루어지면은 매출이 나야 되는데 매출이 왜 안 나올까요? 그거는 카피라이팅의 문제이거든요. 카피라이팅은 어디서 카피라이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구매 전환이 상세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부르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주머니를 열게 하려면은 상세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썸네일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제품 사진 이런 거를 대표 사진으로 하시면 안 되고 썸네일이 대표 사진인 건 저희가 처음에 딱 보이는 그 사진 이제 그걸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그 제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썸네일을 쓰시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머무르실 것 같아요? 머무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머무러야 2, 3분이고 아니면은 잠깐 몇 초 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단에 조금 오래 머무르고 상단에 좀 오래 머무르고 그리고 쑥 스크롤 올려버려요. 그리고 쑥 그냥 그리고 이제 대충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상세 페이지 상단에 움직이는 영상의 음짤 이런 거를 좀 GIF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잘 넣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 사회적인 증거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고객들의 후기나 데이터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더 판매가 한 30% 정도 향상된다고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증거들을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TA 전략,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 이게 뭐 곧 품절된다. 아니면은 뭐 지금 무료 배송 기간이니까 지금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하나를 사면은 1+1, 뭐 하나를 더 주겠다. 이런 행동을 유도하는 CTA 전략 이런 거를 넣으면은 더 이제 주머니를 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매몰에서 마진이 한 두세 배 남는 제품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도매몰에서 단가가 낮은 제품을 사입하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전을 봤어요. 수전을 봤는데 도매몰에서 한 9,000원, 9,5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근데 그걸 예를 들면은 도매몰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찾으면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전이 잘 나가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9,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미지 검색으로 중국 1688에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1,000원, 2,000원인 거예요. 엄청 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90개를 샀어요. 90개 샀는데 그게 11만 원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사보고 소량부터 사입해서 도매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져와서 팔면은 당연히 잘 나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하기 전에 이런 걱정들을 미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CS, 고객 응대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되시죠. 스마트스토어 시작 전에도 막 걱정하시고 시작하고 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큼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스마트스토어 진상 고객도 많다는데 CS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보다는 문자를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제가 오전에는 조금 되게 많이 바쁜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오후에도 전화 받으려면 조금 살짝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 고객이 전화가 만약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바로 끊고 문자로 그냥 달라고 해요. 문자 정도는 제가 잠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문자로 남겨주세요 하면 그분이 또 자기의 의견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몇 시간 안에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날 안에만 해준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제 바쁘지만 안 바쁜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전화를 받았다 하면은 전화 받아도 저는 바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왜냐하면은 그 고객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상품에 대한 질문인지를 제가 그 모든 상품들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다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 받았다 해도 바로 응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 만약 오면은 어, 제가 메모해놓고 제가 확인하고 몇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진상 고객이다 하는 경우에는 환불해 달라고 계속 아무리 저희가 답변을 해도 아무리 제가 계속 응대를 해도 응대가 안 되는 진짜 진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해봐요. 그래서 환불 안 해주고 이제 잘 해결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이 구매 후 1점 리뷰를 남겨요. 그러면은 1점 리뷰가 저희한테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보가 판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점이나 2점 리뷰가 달리면은 그 제품은 더 이상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품 판매 되게 잘 나가는 제품이었는데 리뷰가 한 몇십 개 있었어요. 몇십 개 있었는데 어떤 고객이 1점 리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1점 리뷰 덮일 때까지 그 상품이 원래 되게 잘 나가던 제품이었는데 구매가 완전 팍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고객이 1점 리뷰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진도 하고 글을 엄청 길게 써요. 엄청 길게 쓰니 불만이 이미 가득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점 리뷰를 남길 만한 진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가지고 너무 진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스토어의 나중을 위해서 그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냥 아예 환불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쳤어요. 마쳤고, 나도 하영 언니처럼 이렇게 스마스터로 매출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7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7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클래스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벅찬 수입을 매달 만드는 클래스입니다.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후기 선물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저의 이제 5줄 이상의 후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의 경우스쿨과 디딤돌 두 군데 같이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면 도메모 리스트 100개를 제가 드려요. 종합몰하고 패션, 인테리어, 식품, 반려동물 이렇게 20개씩 해서 100개
도매물 리스트 드리거든요. 제가 진짜 3년 동안 하나하나 진짜 모은 그런 귀한 자료예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은 거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후기 남기시면 강의 교환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강의 교환도 후기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클래스 커리큘럼을 안내를 드리면 첫 주에는 일단 스마트스토어 세팅에 대해서 해요. 스토어 개설부터 사업자 등록증, 스토어 이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어 이름은 딱 2번밖에 못 고쳐요. 처음에 만들 때 하고 그 후에 한 번, 딱 2번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어 이름이랑 로고가 있어야 아무래도 가게의 느낌이 나죠. 로고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 기본 세팅하고 꾸미는 거 스마트스토어 시작 전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쭉 알려드리고 2주차에는 상품 소싱을 알려드려요. 아이템 찾는 방법하고 상품 등록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도메모라고 벤더, 제조사를 찾으면 저희가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1차 벤더를 찾으면은 저희가 많이 남길 수 있겠죠. 1차 벤더 제조사 찾는 방법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제 지인이 제조사 찾는 거를 69만 원에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워드 찾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시작했으면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구매를 유도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리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기획, 뭐 카피라이팅, 디자인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속 쓸 수 있는 디자인 틀을 드려요. 디자인 틀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사진 넣는 공간에 사진 넣고 글 넣는 공간에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로고 넣으세요. 여기다가 뭐 자기 뭐 스토어에 안내 뭐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맞게 쭉쭉쭉쭉쭉쭉 다 만들어 놓은 틀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강의를 들어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상품 등록을 3주차에 좀 많이 해드려요. 사람들이 이제 상품 등록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품 등록 3주차에 많이 해드리고 4주차에는 마케팅하고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요. 제가 두 번째 스토어는 외부 유입으로 거의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스타그램 외부 유입, 블로그와 카페 외부 유입 이거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구매 대행과 사입 원가에 몇 배 남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소량으로 사입한다고 했잖아요. 꼭 저희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사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30개만 사도 아까 수전을 예를 들었는데 30개만 사도 그냥 3, 4만 원 이 정도면 돼요. 소량으로 사서 그걸 다 팔면은 그럼 또 사오고 이런 식으로 소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마케팅하고 사입. 제가 원래 구매 대행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배대지에서 강의했던 그런 강사입니다. 유료 강의를 제가 이제 스타벅스 클래스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결제하시면 혜택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제가 드린다 했잖아요. 요거 하나 여러 개를 드려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드리고 제 크몽에 이거 검색해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값이 10만 원 이 정도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틀이니까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틀이 더 비싸겠죠. 계속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도 바꾸고 막 글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30만 원어치 가치고 월별 소싱 캘린더를 드려요. 월별로 어떤 거 소싱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월별 소싱 캘린더 5만 원어치 가치고 블루 키워드라고 제가 사실 키워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키워드 되게 나왔는데 키워드를 정말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상품을 소싱할 수가 있고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블루 키워드가 상품이 사람들이 검색은 엄청 많이 하는데 판매자는 적은 그런 키워드거든요.
거를 제공을 해드려요. 이게 한 15만 원의 가치고 외부 유입 특급 비법 소책자 제공을 해드려요. 저도 제 아까 지인들도 한 몇 달 만에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매출 저도 그렇고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외부 유입을 사실 전 되게 비싸게 주고 배웠어요. 한 500만 원? 그 정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배웠어요. 근데 외부 유입을 강의도 해드리지만 이걸 아예 평생 소장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유료 강의 결제하시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다른 분들이 어떤 강의했던 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은 상세 페이지 만들기만 해도 119만 원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스마트스토어 교육,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189만 원.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뭐 상품 소싱 데이터, 이거는 심지어 온라인 강의요. 근데도 6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스타벅스 3기 확실한 투자 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클래스는 38만 원이거든요. 38만 원인데 근데 세리쌤이 많이 애써주시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파격적으로 현금 19만 원이고 카드는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리쌤이 이 클래스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내일 모레까지만 파격 할인 19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일기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있어요. 이거는 투명지에 가셔서도 볼 수 있고 후기를 되게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잠깐 가져왔는데 일반인의 눈높이와 속도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첫 강의부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용과 속도감이 신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고수들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 어렵죠. 근데 화영 언니는 늘 편안하고 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셨고 풍부한 저는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단톡에서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찾아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원래 3주차는 상세 페이지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수강생들이 상품 등록에 대한 것들이 단톡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들 해드리고 상품 등록도 그걸 추가해서 제가 강의 시간이 오버 되더라도 저는 강의 방향까지 바꿀 정도로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일기분이거든요.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나왔습니다. 스토어 총 매출, 이름이랑 그 사진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웠거든요. 이제 제 이름만 지웠더니 사진 보고 막 프로필 보고 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허락은 받긴 했지만 지우긴 했지만 이분이 7월에 강의 들으셨어요. 7월부터 이제 7월 강의 한 달 듣고 8월 매출이 104만 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첫 주문 들어오신 분 있어요. 실제로 수강생들의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3기 클래스는 녹화본 부달하고 피드백이 단톡에서 계속 있어요. 스타벅스 이제 강의 끝나고도 또 녹화본을 또 추가로 이제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현금가는 19만 원이고 카드가는 21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후기 선물 안내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몰 리스트 100개 아까 안내를 드렸는데요. 종합몰, 패션, 인테리어, 식품 반려동물 도매몰 리스트 100개 드리고요. 강의 교환 드릴 거예요. 후기 5줄하고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이메일을 안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후기 선물 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디딤돌하고 경우스쿨 두 곳에 꼭 남겨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안 그러면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곳에 5줄 이상과 이메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이 아니구나. 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질의응답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여기 없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두곡님이 외부 유입이 어디에서 말하는 건지요? 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뭐 카페 이런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링크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링크를 달아서 외부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이 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SNS 상에 들어오는 사람을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우리 김태준 님이 마케팅 도구 툴을 종류별로 한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 마케팅 도구 마케팅 툴이요? 툴, 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떨까요? 김태진 선생님,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황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네. 마케팅 툴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그 이제 종류별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툴이요. 마케팅 방법이요. 무료는 뭐 저희 유료는 광고 이런 거거든요. 광고라든가 무료 배송이라든가 쿠폰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어 찜 이런 거 하면은 어 저희가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무료 마케팅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스토어 찜을 많이 해놔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대답이 되셨을까요? 김태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미선 님이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도매몰 접근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도매몰에서 이제 자유롭게 소싱을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근데 그쵸. 처음 시작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매몰에서 갖고 오려면은 사업자 등록증 있으셔야 돼요. 예.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처음에 가능한데, 도매몰은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음.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아직 안 하고 계실까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거의 스마트 스토어 시작부터 거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은택 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좀 불안한 이야기인데요. 지재권이나 상표권으로 고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장사하려면 고소장 남발하는 경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게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허락을 안 받고 그분이 잘못하신 거겠죠. 근데 거의 도매몰에서는 이미지 사용 허락한 거 그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허락 음, 받은 것만 쓰셔야 되는 거죠. 허락 안 받고, 왜냐면 그분들은 아마 구매 대행일 거예요. 구매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리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셀이라든가, 정상적, 조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아마. 음. 우리 인택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화영 언니가 3년 차에 스마트 스토어 3개를 가지고 한 곳에서 2,200만 원 했던 사례와,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라는 유료 강의를 1, 2기를 해서 제자들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고 있진 않으시네요.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엔잡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영 언니 강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초과정으로 도움이 되셨는지,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이 강의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은 3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영 언니가 또 앵커에 있는 우리 디딤돌 식구들 보니까 좀 더 긴장하지 않았나 이런 아, 생각을 맞아요. 저 좀 예, 말을 오늘 좀 버벅거릴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아니, 원래 들고요. 너무 어, 잘하시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너무 충실해서 제가 화영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유료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네요. 10월 4일부터 시작해요. 명절 지나고 그냥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명절이 껴가지고 너무 중간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전에는 다들 분주하실 것 같아서 명절 이후에 시작합니다. 10월 4일부터 수요일 4주예요. 수요일 4주 동안 하고요. 왜냐면 추석이 중간에 꼈기 때문에 10월 4일부터 하고 4주에. 네. 화영 언니가 운영하는 교몰스쿨과 저희 디딤돌에 오늘 후기를 5줄 이상 남겨주시면 어마어마한 후기가 갈 겁니다. 그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나가니까 예, 수요일 저녁인가요? 예, 수요일 저녁이에요. 예. 네. 그리고 녹화본 제공이 되고요. 예. 수요일 녹화본 저녁 음, 9시요. 예. 9시에 녹화본 제공되고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2군데 같이 남겨주세요. 저희 디딤돌 방 링크 다 입장 안 되시면 링크 필요하신 분은 채팅창에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올려놨는데 경월스쿨과 디딤돌 방 링크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주시고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강사라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내가 상품도 등록해보고 또 화영언니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이 많잖아요. 상세 페이지나 또 키워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어요. 예.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키워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키워드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검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뽑아 드리려고 제가 키워드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예. 우리 이기동님이 렌탈업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렌탈업? 렌탈 산업인가 봐요. 그런 것도 스마트스토어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아, 그 업종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은 예, 좀 왜냐면 다 까다롭다라고 좀 되잖아요. 강의도 들었거든요. 되고 다 되니까. 예. 디딤돌 링크 지금 보내드렸고요. 우리 화용언니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도 비번은 지금 없으니까 함께 입장해 주셔서 후기 선물 받아가시고요. 박미선 네, 사입이나 박미선님, 판매 대행 네, 직접 아니고 판매도 가능하죠. 예. 직접 판매도 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래요. 스토어 사입이나 구매대행은 수강생들이 원해서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입하고 구매대행 안 넣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니까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에 관심이 자꾸 가셔가지고, 자꾸 알려드리게 돼서 네 번째 그걸 넣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 성현이님 그렇게 내보내게 되셨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우리 디딤돌 오픈 카톡방 가면은 제 카카오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실까요? 스마트 스토어 하면 질문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도메인몰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면 처음부터 차분차분 들어보셔서 내 걸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다른 질문 따로 없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 오늘 강의 제가 마치려고 하거든요. 따로 없다는 거는 우리 강사님이 너무 잘했다거나 아니면 그건 안, 우리 수강생들이 아예 이해를 못했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제는 링크 안에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은 19만 원, 내일 모레까지요. 그리고 얼리버드가 끝나면 38만 원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내일 모레까지 얼리버드 할인가로 현금은 19만 원이고요. 카드는 21만 원. 링크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딤돌 방에도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자정까지 결제하신 분은 얼리버드 할인가로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하나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내보내기 당하셨다 하기에 제가. 자, 좀 전에 내보내기 되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내보낸. 이게 제 채널 톡이니까요. 채널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디딤들 인증샷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쁜 얼굴을 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박미선님이 채소도 가능할까요? 라고 왔네요. 네, 채소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채소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요. 음, 채소도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많이 판매하세요. 예. 신선식품은 좀 뭔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하는데 아, 그러시나요? 대신에 이거는 교환이나 반품이 딱 의류나 뭐 공산품 이런 거는 배송 완료 7일 이내에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식품이나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48시간 그 안에만 되고 그 이후에는 교환 반품 뭐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하잖아요. 과일은, 채소는. 근데 그거 한참 지나서 상했다고 이렇게 취소해달라 그러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분들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를 잘 하면 되고요. 예, 그거를 하시면 돼요. 맞아요. 식품이나 신선식품은 조금 까다롭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화영 언니 강의 들으면서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좀 봤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만 강의하시는 거죠? 쿠팡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네요. 아, 네. 스마트 스토어만 이번에 해드려요. 쿠팡이나 음, 이런 거는 쿠팡도 되게 좋긴 한데, 쿠팡이 우리나라 거의 1등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초보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게 CS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무료 반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조금 힘들죠. 이게 음, 그것도 나중에는 하시면 좋지만 초보가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수업에 4주 안에 쿠팡까지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음.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네. 판매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거의 종합몰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중에 잘 나가는 것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 특화돼서 이렇게 예, 하시죠. 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고요. 저희 경월스쿨과 디딤돌 단톡방에 후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저희 링크 클릭하셔서 내일 모레까지 얼리버드 할인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엔잡러로서 아니면 제2의 세컨잡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한번 해보는 거 사실 기본이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대세니까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은 우리 하용언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민경 님이 후기 작성 방법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5주 이상 쓰시고 이메일을 남기시면 되고요. 디딤돌하고 경우스쿨 두 군데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돼요. 네. 두 군데 다 죄송, 입장에 계시는 거죠? 입장에 계셔야 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영언니 고생 감사합니다. 네, 많으셨고요.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즐거운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